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파생상품과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지 연구원입니다. 지난 주에 굉장히 힘드셨죠.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이제 주가 폭락을 하고 또 주중 내내 사실 반등을 해가지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한숨 돌리신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락한 후 반등 과정에서 어떤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지, 단기, 중기, 장기로 또 어떻게 조망할 수 있는지 좀 기술적 분석, 또 주가 패턴이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면 제가 이제 제목에 2635포인트 수준의 이제 저항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써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특징을 좀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뭐 60일, 120일, 200일 이평선 이렇게 정배열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정배열이면 추세가 유효하다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급락을 해서 60일 이평선 일격도가 90% 밑에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경우라고 저는 좀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2011년도 8월이랑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달, 그 다음에 2006년도 6월 달에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패턴을 보시면은 사실상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급락했던 저점을 이후에 의미 있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이제 뭐 반등했다 하락하면서 살짝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지만, 그 저점을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바닥을 확인했던 거에 대한 신뢰는 좀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반등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 2006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2011년은 전저점 근처까지 갔었고 2008년에도 전저점 근처까지 갔다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사실상 그냥 바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좀 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갔었죠. 그럼 어디가 중요한 분기점이었냐? 급락 이전의 저점대, 급락 이전에 횡보하던 저점대 또는 200일 이평선, 또는 여기도 이제 2008년도에도 이전 저점대, 급락 이전에 단기 저점대가 또 반등할 때 저항이 됐었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대도 있었지만 그 급락 과정에서 나타났던 갭 구간이 또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가 5월 말 저점대 2635포인트고, 또 그 가격대 갭 구간이랑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던 갭 구간, 또 200일 이평선 이런 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등이 진행이 되더라도 2635포인트 전후한 수준, 뭐 266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고, 낮게는 2600포인트 초반까지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구간에서의 어떤 공방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또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얘가 이제 장기로 올라가서 또 200일 이평선 회복하고 또 지금 지수 기준으로 뭐 2700, 800 간다 하더라도, 과거 경험적으로 얘가 이제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추세로 간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2006년에는 그런 모습 보였고, 2011년은 아시겠지만 장기 박스로 횡보를 했고, 2008년에는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면서 이제 금융위기로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 고점이었던 2900포인트를 돌파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는 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630포인트를 돌파하고 2800포인트 부근 정도에 가면 다시 또 좀 하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눈높이를 일단은 좀 장기로 낮춰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대외 변수 흐름이 이제는 조금 안정적이래 가지고 뭐 주가가 좀 단기로 등락 있다 하더라도 전저점을 깰 가능성은 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락의 어떤 촉매가 됐던 엔화 강세 국면, 이게 지금 진정이 되면서 엔캐리 자금의 이탈 이런 것들도 좀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우리 뭐 AI 관련해 갖고 뭐 버블 논란이 좀 있었죠. 보면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도 최근에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지난 뭐 4월 저점대 그리고 1월 말 가격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올라간 부분은 거의 다 되돌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거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에서 이제 반등 시도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종합지수는 20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했으면 사실은 이제
단기 저점을 깨고 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121일 평선 이탈했다라는 얘기는 장기 추세에 좀 기스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등해서 전고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다시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전고점 돌파하고 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좀 추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타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반등 가능성을 보시되 목표가는 조금 눈높이는 좀 낮게 보시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외적인 변수도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코스피를 이끌었던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한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200일 이평선을 이렇게 이탈했다가 회복을 했고, 그리고 1년 이상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추세를 그렸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중이었고, 지금 3분기 이후에 4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이익 전망이 좋은 상태에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에 제가 쭉 패턴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1년 이상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되 이탈한 경우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2010년도, 2014년도, 2018년도 이렇게 있는데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보면은 200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전고점 부분까지 가거나 전고점을 살짝 넘은 다음에 다시 약세로 이렇게 진행되고 이 기간은 뭐 몇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추가로 좋아지는 경우에도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전 고점대가 뭐 25만 원 정도 되는데 SK하이닉스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5만 원 부분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위험이 따른다라는 점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25만 원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중기적인 의미의 반등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위험 관리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규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등 국면에서 잘 대응하셔서 최근에 봤던 손실도 좀 만회하시고요. 그리고 반등해서 또 주가가 예를 들면 코스피가 뭐 2,800, 900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낙관론들이 막 고개를 들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코스피의 최근에 급락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